여러분은 최근 몸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에 자도 개운하지 않고 눈을 떠도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 겨울도 아닌데 손끝이 차갑고 발이 시려 양말을 겹겹이 신어야 하며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는 경험.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예전에 비해 근력과 기력이 빠르게 떨어지는 느낌.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두고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몸이 식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기초 체온이 내려가고 혈관이 단단해지고 혈액순환이 둔해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력입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몸이 쉽게 지치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몸은 언제부터 식어가기 시작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몸은 조용히 아주 느린 속도로 스위치를 끄듯 기능을 낮춰가기 때문입니다. 손발부터 차가워지고 수면이 얕아지고 무릎과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소화 속도가 느려지는 동안 작은 염증은 서서히 쌓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노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혈관 기능의 저하입니다. 혈액순환이 줄어들면 세포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회복과 재생 속도가 늦어집니다. 면역은 약해지고 염증은 커지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 위험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무너짐은 대부분 60대에 본격화되지만 50대 초반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괜찮겠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이 너무 힘들어지고 잠이 너무 얕아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순간 비로소 깨닫습니다. 몸이 이미 OFF 상태로 내려가 있었음을. 이 상태에서 몸을 다시 켤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 동양의학은 이 답을 남겼습니다. 몸이 식고 혈이 막히고 기운이 가라앉을 때 도움이 되는 채소, 기혈을 깨우고 근력을 일으키고 순환을 다시 연결하는 식재료. 그 채소가 바로 부추입니다. 중국에서는 부추를 구양채, 즉 양기를 깨우는 채소라 불렀습니다. 조선에서는 기운을 살리는 채소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연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추 속 유화합물, 베타카로틴, 엽산, 철분은 혈관 확장, 산소 운반 능력 향상, 피로 회복, 기력 회복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즉, 부추는 꺼진 몸의 스위치를 다시 올리는 식재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꺼져 있다면, 다시 켤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부추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목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바꾸고 싶은 점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가 다음 영상의 큰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처음 느끼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덜 풀리고 속이 더부룩해 식사 후 피곤해지고 밤이 깊을수록 다리가 붓고 걷다가 무릎이 시큰거리던 그 순간.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의사와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화가 아니라 순환 저하, 산소 부족, 기혈 정체라고 말이죠. 거창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않으면 근육은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장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뇌는 맑은 사고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는 근력이 무너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럼 먼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진짜 시작점은 혈관 기능의 약화입니다.
혈관이 굳어지면 피가 느려지고, 피가 느려지면 산소가 떨어지고, 산소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꺼집니다. 그래서 몸은 이렇게 변합니다. 식욕이 줄고, 수면이 얕아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목과 어깨가 굳고, 하체 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몸은 회복 능력을 잃습니다. 쉬어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회복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 모드로 빠져 있습니까?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나 막을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은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혈이 흐르지 않으면 기력이 꺼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하라고 남겼습니다. 따뜻한 식재료, 혈을 열고 장을 깨우고 기운을 끌어올리는 채소를 먹으라고. 그 채소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남성의 기운을 살린다, 기력을 깨운다, 양기를 돋우는 채소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남성을 위한 찬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몸이 식고 기력이 무너지는 것에 맞서는 최전선의 채소라는 뜻입니다. 왜 부추일까요? 부추에 들어있는 유화합물과 엽록소, 엽산, 철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 운반 능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 직접 작용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마늘, 양파, 생강에는 혈액을 깨우는 매운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는 그 세 가지의 장점을 한 번에 가진 채소입니다. 부추는 몸을 덮이고 장을 깨우고 혈액을 움직이고 산소량을 높이고 근력을 지탱합니다. 여기에 엽산과 철분은 혈액을 만들고 산소 운반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부추는 기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채소입니다. 부추를 꾸준히 먹은 시니어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손발 온도와 소결 조절입니다. 손끝과 발끝이 따뜻해지고 장 기능이 기억을 되찾고 영양 흡수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피로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버겁던 몸이 밤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비싼 보약도 거창한 영양제도 아닙니다. 기초적인 혈관과 장 기능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것이 마트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몸에서 가장 먼저 꺼지는 기능, 가장 먼저 무너지는 순환, 가장 먼저 식는 기운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몸이 꺼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보다 먼저 면역이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 변화를 빠르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계절마다 감기가 반복되고 기관지가 쉽게 자극되고 염증이 오래 남으며 상처 회복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혈액의 흐름입니다. 면역세포는 혈액을 타고 이동합니다. 따라서 혈액이 느려지면 몸을 지키는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면역은 고가의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혈액순환과 산소 운반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부추가 작동합니다. 부추 속 유화합물과 철분, 엽산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적혈구가 더 많은 산소를 싣게 합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순간 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근육 회복 속도가 오르고 피로가 덜 쌓이고 두뇌가 맑아집니다. 부추를 먹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숨이 덜 차고 가벼운 일을 해도 덜 피곤한 이유는 바로 이 산소 교환 과정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핵심 성분이 관여합니다.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보호합니다. 젊을 때는 이 기능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활성산소는 염증, 혈관 손상, 관절통,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추 속 베타카로틴은 이 연쇄 반응을 늦추고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가 부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 횟수, 잔기침, 피부 재생, 피로 회복 속도에서 은근한 차이를 경험합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로 알 수 있는 변화도 아닙니다. 하지만 서서히 몸이 기억을 되찾듯 돌아옵니다. 한 달 전에는 숨이 찼던 계단이 조금 덜 벅차고 수면이 깊어져 새벽에 덜 깨고 손끝과 발끝이 언제부턴가 덜 시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이 감각은 영양제 한 알로 얻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몸의 회복 구조 자체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초 면역이 깨어난다고.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감기에 오래 시달립니까? 작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피로가 누적되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라도 가까운 답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면역 부스터가 아니라 순환의 회복입니다. 부추는 면역을 강제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피가 흐르고 산소가 개입하고 세포가 일을 시작하면 몸은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면역은 단순한 감기 예방이 아닙니다.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삶의 속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음식을 바꾸면 면역의 흐름이 바뀝니다. 부추는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부추가 만들어낼 혈관의 변화, 기혈의 움직임, 그리고 순환의 회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굳어집니다.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류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통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음 변화가 이어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두통이 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계단이 벅차지고 기억력이 서서히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뇌 혈류량과 조직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있다고. 뇌는 산소가 3분만 끊겨도 손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혈관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두뇌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부추는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부추 속의 유화물알린 계열, 에르고티오네인,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혈관 확장을 돕습니다. 특히 에르고티오네인은 학계에서 세포 손상을 늦추는 장수 영양소로 불립니다. 이 성분은 뇌와 심장처럼 산소 요구량이 높은 조직에서 더 집중적으로 작동합니다. 즉, 심장이 쉬지 않고 뛸 수 있도록 돕고 뇌가 기억을 유지하며 사고 속도를 잃지 않게 하는 조력자입니다. 부추는 혈압에도 관여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 부담이 낮아지고 심장은 과도한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점에서 시니어들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덜 숨이 찹니다. 평소보다 덜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한밤중에 깼던 잠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이 변화는 비밀처럼 시작됩니다. 혈압 수치가 미세하게 내려가고 손끝 혈류가 따뜻해지고 심장의 부담이 서서히 해소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전에는 버거웠던 10분 걷기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가쁜 숨 대신 리듬이 생깁니다. 부추는 혈액을 빠르게 돌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혈관 벽을 보호하며 산화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산화는 노화의 핵심입니다. 세포가 산화되면 혈관이 뻣뻣해지고 혈액이 맑지 못해지고 뇌세포는 제 기능을 잃습니다.
에르고티오네인은 이산화 연쇄 반응을 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부추를 포함한 녹색 향채소 섭취는 뇌 기능 유지, 기억력 보존, 신경 보호에 유리하다고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두뇌 영양제를 찾습니다. 오메가3, 은행잎, 레시틴. 하지만 뇌는 영양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혈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혈류가 없으면 두뇌는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니어의 두뇌는 약보다 먼저 혈관과 산소 공급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추는 그 과정을 음식의 방식으로 실행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혈류를 열어줍니다. 그렇다고 부추가 기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추는 단지 몸이 놓치고 있던 원리를 되돌립니다. 피가 흐르고 산소가 전달되고 뇌가 다시 정보를 저장하고 심장이 자신의 리듬을 되찾는 원리. 시니어의 삶에서 뇌가 또렷하고 심장이 안정적이며 혈관이 부드러운 것은 그저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속도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걷는 속도는 삶의 남은 길과 연결되고 기억의 명료함은 내가 누구인가를 유지시킵니다. 부추는 이 두 축을 지키는 식재료입니다. 숨이 덜 차고 머리가 덜 흐려지고 내일을 감당할 근력이 남아있다면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이 아니라 내 몸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추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몸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그 길을 타고 혈류가 오가면 뇌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빠르게 노화가 시작되는 곳은 장입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음식이 더디게 내려가고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해지고 배변 간격이 벌어지고 식욕이 흔들립니다. 많은 시니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음식이 요즘은 체하는 느낌이라고. 이 변화는 단순한 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장점막 저하라는 신호입니다. 장점막이 약해지면 좋은 영양소도 흡수가 어렵고 독소 배출 속도도 느려집니다. 따라서 노화된 장을 회복하려면 먼저 순환을 열고 온도를 회복하고 미생물 환경을 조절해야 합니다. 부추는 이 과정을 음식의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입니다. 복부 온도를 끌어올리고 정체된 혈류를 내려보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변하는 곳이 위장 운동 연동 운동입니다. 위장이 따뜻해지면 근육이 움직이고 음식물이 더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부추 속의 유화합물, 식이섬유, 황화합물은 이 과정을 돕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식욕이 조금 살아납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어듭니다. 가스가 덜 차고 트림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내 미생물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장 건강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 만듭니다. 매일 들어오는 영양이 미생물을 선택합니다. 부추는 유익균이 좋아하는 환경, 즉 따뜻하고 순환이 되는 장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가 부추 섭취 후 변비가 완화되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돌아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깊게 바꿉니다. 아침에 배가 더부룩하지 않고 식사 이후 졸음이 덜하고 밤에 속쓰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장내 독소가 배출되면 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간은 해독장기입니다. 장이 막히면 간은 쉬지 못합니다. 따라서 장이 정돈되면 간 효소 변화, 해독 리듬, 에너지 유지가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시니어에게 장 건강은 면역의 절반입니다. 장과 면역세포의 70%가 같은 환경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장이 좋아지면 면역이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부추는 의학적으로
위장 자극을 풀어주는 따뜻한 작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음식의 언어로 설명하면 이런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차갑던 배가 온기를 되찾아 천천히 일을 다시 시작한다. 부추가 열어주는 변화는 몸 깊숙이 잔잔하게 이어집니다. 배가 편안해지면 수면이 바뀝니다. 수면이 바뀌면 회복이 달라집니다. 회복이 달라지면 삶의 속도가 유지됩니다. 많은 시니어가 수면제를 찾습니다. 소화제를 찾습니다. 배변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몸은 먼저 음식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부추는 약처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감각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따뜻함을 기억하게 하고, 움직임을 되찾게 하고, 정지된 장내 리듬을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식욕이 돌아왔다고, 속이 편안하다고, 가벼운 외출이 덜 피곤하다고. 이 감각은 삶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정말 나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순환을 잃고, 온도를 잃고, 리듬을 잃은 것입니까? 부추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몸의 회복은 큰 변화가 아니라 음식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오늘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부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조리 방식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고, 먹는 시간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고, 먹는 양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는 몸의 온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부추는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부추를 먹었더니 속이 불편했고, 가스가 찼고, 속쓰림이 생겼다는 이야기. 그 불편함은 부추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방식이 맞지 않았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부추는 위장을 자극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익히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삶거나 볶아 최소한의 열을 더하는 조리법입니다. 생부추는 진한 향과 자극으로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조리하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위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원리는 노년층에게 특히 적용됩니다. 80%만 자극하고 20%는 안정시키는 조리법. 부추전, 부추나물, 부추된장국, 부추무침처럼 짧고 간단한 열 처리는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 하루에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7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보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이 방식이 몸을 바꿉니다. 부추는 저녁보다 오전이나 점심에 먹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뜻한 성질이 하루 리듬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 늦게 섭취하면 수면 때 열감이 올라 잠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조합은 흡수의 문을 엽니다. 부추는 기름과 만나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참기름 한 방울, 들기름 한 방울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라면 이 조합은 도움이 됩니다. 단, 지나친 고기와의 조합은 열감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끼리 겹치면 몸은 흡수보다 방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부추를 짜고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먹는 대신 두부, 생선, 다시마 육수 같은 부드러운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추가 혈류를 열어주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과다 섭취 시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 조절이 필요합니다. 당뇨 관리 중인 분에게는 부추가 부담이 아닙니다. 혈당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념이 강하면 설탕과 나트륨이 변수를 만듭니다. 따라서 조리에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부추와 술의 조합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간의 해독 부담을 높이고 열과 순환 자극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성질 위에 해독 부담을 올리면 간은 회복 시간을 잃습니다. 그리고 위장에 염증이 있는 분, 위궤양이나 역류 문제를 가진 분은 부추를 강한 양념과 함께 먹을수록 자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백한 조리법이 원칙입니다. 부추는 약입니다. 하지만 약처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몸의 속도에 맞춰 조금씩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이 감각으로 알려줍니다. 밥이 편안히 내려가는 느낌, 포만감이 무겁지 않은 느낌, 배변 간격이 일정해지는 변화,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드는 회복. 이 감각은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추는 성격이 뚜렷한 채소입니다. 따라서 몸에게 묻고 몸의 감각에 응답해야 합니다. 조금 덜, 조금 천천히. 하지만 중단 없이. 이 방식이 몸의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준 하나. 부추는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반복을 바랍니다. 음식으로 몸을 바꾸는 일은 한 번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반복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회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추는 방향성이 분명한 채소입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혈류를 열어주고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고 장기의 순환을 자극합니다. 이런 성질은 다른 음식과 만났을 때 좋은 방향으로 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추는 무엇과 먹느냐가 효능의 시작점입니다. 부추와 가장 좋은 궁합을 만드는 음식은 부추의 방향성과 충돌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 식재료입니다. 첫 번째로 잘 맞는 음식은 두부입니다. 부추는 따뜻하고 두부는 차분하고 부드럽습니다. 따뜻함과 안정감이 한 그릇 안에서 균형을 맞춥니다. 부추가 혈류를 열고 자극을 시작하면 두부는 이를 부드럽게 받아내며 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극과 균형을 동시에 원합니다. 부추 두부 무침이 좋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잘 맞는 음식은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나 연어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 생선의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습니다. 부추가 혈관을 넓히고 생선이 혈액의 점도를 낮추면 시니어에게 중요한 혈관 건강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음식은 달걀입니다. 부추와 달걀의 조합은 옛 의서들에서도 기력 회복 음식으로 기록된 적이 많습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을 세우고 부추는 순환을 깨웁니다.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회복을 돕는 조합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몸을 열고 안정시키고 근육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부추와 만났을 때 몸의 불편을 만드는 식재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상극은 술입니다. 부추는 해독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혈류 자극과 간 해독 부담이 동시에 겹치면 몸은 열감과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부추를 안주로 먹는 습관은 간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상극은 고추와 후추처럼 열을 올리는 자극 조미료입니다. 부추 자체가 이미 따뜻합니다. 그 위에 열성 향신료가 겹치면 몸은 필요 이상으로 자극됩니다. 얼굴이 잘 붉어지고 두통이 쉽게 오고 안절부절한 열감을 느끼는 분들은 이 조합을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 상극은 짠 음식입니다. 부추의 방향성은 혈류 확장과 순환 자극입니다. 염분이 높으면 혈관 내 압력이 올라가고 심장이 부담을 받습니다. 순환과 압력이 동시에 올라가면
몸은 피로를 우선 기억합니다. 이 조합은 혈압 조절 중인 분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추는 혼자일 때도 강하지만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따뜻함을 조절할 안정적인 단백질, 부드러운 지방, 정직한 단맛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몸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부추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식탁에서 이 방향성을 이해하면 몸은 그 즉시 반응합니다. 따뜻함, 회복, 순환, 안정. 각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몸의 감각을 통해 조합을 찾는 일입니다. 음식은 정답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두부를 곁들였을 때의 편안함, 생선과 함께 먹었을 때의 건강감, 달걀에서 느껴지는 회복력, 그리고 반대로 고추와 술, 짠 음식과의 조합에서 오는 무거움과 마른 열감, 몸은 알려줍니다. 무엇이 약이고 무엇이 독인지. 부추의 궁합은 건강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부추의 변화는 언제나 생활 속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진단표보다 몸의 감각이 앞서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2번 오르면 숨이 차고 손끝이 쉽게 얼어붙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뒤틀리던 분들이 조금씩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한 달 동안 부추를 반복한 사람의 언어는 늘 비슷합니다. 손이 덜 차요. 밤에 덜 깨요. 속이 편해졌어요. 이 변화는 수치로 증명되지 않아도 삶의 불편을 줄입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겨울마다 손발이 얼어붙어 두꺼운 양말을 겹겹이 신었습니다. 하지만 부추 무침을 하루 한 번씩 식탁에 올리고 난 뒤 손끝의 감각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얼음장 같은 느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외출이 덜 힘들어졌어요. 부추는 생활의 작은 장벽을 하나씩 낮춥니다. 60대 남성 한 분은 식후 더부룩함과 트림이 반복되어 늘 약을 찾았습니다. 그는 부추 된장국을 저녁 대신 식탁에 올렸습니다. 일주일 뒤 두통이 줄고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눕는 순간 몸이 가라앉는 느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장과 수면이 연결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매년 반복되던 감기가 부추 섭취 후 크게 줄었습니다. 물론 부추가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면역은 혈류와 온도, 장 환경의 총합입니다. 작은 감기가 덜 찾아온다는 사실은 몸의 방어벽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병원 갔을 텐데 이번엔 스스로 지나갔어요. 이 문장은 면역이 다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부추는 두뇌에도 조용한 효과를 냅니다. 70대 남성 한 분은 글을 읽을 때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추 섭취 한 달 뒤 아침에 멍한 느낌이 줄고 생각의 속도가 조금씩 정돈되었습니다. 이 감각은 혈류가 뇌로 돌아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걷기가 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숨이 덜 차고 걷는 속도가 유지되고 무릎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 변화는 근육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순환이 정비된 결과입니다. 부추는 회춘이 아닙니다. 복구입니다. 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가능하게 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움직이면 피곤했는데 요즘은 움직이지 않으면 답답해요. 이 진술은 몸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니어 건강의 핵심은 근육보다 기능입니다. 숨이 차지 않는 능력,
밤에 깰 필요가 없는 안정, 아침의 식욕, 하루의 속도. 이 능력이 돌아오면 사람은 삶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조용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움직일 것인가? 다시 회복을 선택할 것인가? 부추를 지속한 사람들의 변화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입니다. 몸이 예전의 속도를 조금씩 되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회복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제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몸의 변화를 그저 관찰할 것인지 반복할 것인지. 음식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든다는 사실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부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되는지는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니어의 건강은 언제나 두 가지에 기울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기능이 떨어져가는 속도, 그리고 회복이 따라붙는 속도.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그 어떤 보충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복의 속도가 빠르면 나이는 기록일 뿐입니다. 부추는 이 두 속도 사이에서 방향을 바꿔주는 의사결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식탁 위에서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염분이 많은 반찬, 과도한 육류 섭취, 늦은 밤 끼니는 혈류를 정지시키고 순환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속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능은 차갑게 굳어갑니다. 부추는 온도를 한번 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낮아진 체온의 방향을 조금씩 되돌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 강요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이 만든 결과입니다. 식탁에 부추를 올리는 시간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천천히 늘어날 때 몸은 방향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생활에서 확인됩니다. 식사 후 불편함이 줄어들고 밤에 덜 깨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앞당겨지며 걸음이 안정됩니다. 이 변화는 근육의 승리가 아니라 기능의 복구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큰 위험은 근력이 아닙니다. 기능을 잃는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속도가 느려지고 숨이 차오르는 시간, 그리고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는 대기 시간.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 움직임을 포기합니다. 움직임의 포기는 노화의 첫 사인입니다. 부추는 이 포기를 멈추게 합니다. 몸을 조금 덜 피곤하게 만들고 심장을 조금 덜 긴장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조금 더 확보합니다. 이 작은 확보가 다음을 만듭니다. 내일이 가능한 몸. 사람은 가능성을 느낄 때 살아갑니다. 가능성이 사라지면 사람은 멈춥니다. 부추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가능성을 회복시키는 것. 그 가능성은 수면에서, 식사에서, 걷기에서, 감기에서, 밤의 안정에서 느껴집니다. 음식은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따뜻했던 손끝, 덜 더부룩했던 저녁, 한 번에 이어진 밤의 수면. 이 경험들이 쌓이면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추는 약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도구는 사용자의 의지를 확인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 회복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이 도구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부추를 선택할 것인가? 내일의 걷기를 지킬 것인가? 기억을 보존할 것인가? 면역이 스스로 싸우게 둘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선택합니다. 건강은 기록이 아니라 습관의 집합입니다. 습관이 방향을 바꾸면 몸은 따라옵니다. 부추는 방향을 바꾸는 첫 재료입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회복의 속도가 노화의 속도를 이길 수 있도록
단 하나의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부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바뀌는 과정은 이제 시작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의 몸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건강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속성, 그리고 존엄에 대한 고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밤새 뒤척이고, 식사 후 속이 비워지지 않고, 걷는 속도가 느려질 때, 사람은 조용히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불안은 미래가 흐릿하다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다시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정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회복, 미세한 변화, 그리고 꾸준한 선택. 부추는 그 선택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방향을 정합니다. 시니어의 몸이 바라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순환, 버틸 수 있는 면역, 빠르게 복구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혈류를 조금 더 움직이고 심장 박동의 효율을 높이고 뇌로 들어가는 산소를 늘립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사람은 몸의 언어를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힘들다. 걸음이 조금 더 안정된다. 밤에 한 번 덜 깼다. 그 감각은 스스로를 지키는 자존감이며 노화를 늦추는 속도 조절입니다. 삶은 속도와 방향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속도가 느려질 때 사람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의지 하나, 습관 하나, 그리고 식재료 하나. 부추의 장점은 접근성에 있습니다. 구하기 어렵지 않고 어떤 조리에도 어울리고 식탁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약을 바꾸는 일은 조심스럽지만 채소를 바꾸는 일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추는 시니어가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회복 조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추가 단순히 정력식품의 이미지가 아니라 기능을 지키고 혈류를 지키고 내일의 움직임을 지켜주는 회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남은 선택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실천입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한 줌, 국, 볶음, 무침 중 부담 없는 한 가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내일의 활력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를 응원해야 합니다. 몸을 지키는 일은 개인의 의지에 기대기도 하지만 함께 나누는 정보에서 지속성을 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한 결심이 있다면 그 결심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식탁 위 한 조각, 그 한 조각이 몸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부추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회복의 주제를 결정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가벼워지길 바랍니다.